통일로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줄 은평-세길 건설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할 전망인데요. 15년 가까이 진척 없이 표류하던 은평-세길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22만 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물막이판 등 침수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언제 멈추고 얼마나 멈춰야 하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은평-세길 건설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밟고 사업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오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025년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10주년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 속도가 15km도 안 돼 상습 정체로 악명이 나 있습니다. 통일로는 서울 서북부와 종로를 잇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져. 이게 계속 힘들더라고요. 통일로에 집중되는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줄 통일로 우회도로 은평-세길 건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의 필수 관문인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은평-세길은 서울 서북부 외곽인 은평구 불광동에서 종로구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산악 터널 도로입니다. 은평-세길이 생기면 통일로를 거치지 않고 서울 도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5.73km, 왕복 4차선으로 출발해 서울 도심 구간에서는 왕복 2차선으로 변경됩니다. 종점에서부터 불광 IC까지는 왕복 4차로고 그다음에 불광 IC에서 세검정 교차로 있는까지는 왕복 2차로예요. 시점하고 그다음에 불광 IC 부분하고 도심으로 들어온 세검정 교차로 쪽 빼고는 전부 터널입니다. 은평-세길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4,300억여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 사업자는 완공 후 일정 기간 도로를 맡아 운영하게 되는데 취재 결과 은평-세길 통행료는 전 구간 이용 기준 1,5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확정 사항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와 건설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협상한 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5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북부 지역 도로망 확충 계획이 나온 건 지난 2007년. 15년 가까이 표류하다 정상 궤도에 올라선 은평-세길 사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22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 가구와 침수 위험 반지하 2만 8천 호에 대한 주택 상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달까지 반지하 20만 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달 조사를 끝낸 반지하 2만 8천 호 중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3년 하고도 4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가 5월 11일을 기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방역 조치는 물론이고 코로나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제 의무가 아닌 5일 권고로 조정됩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해제됩니다. 모든 선별 검사소 운영도 중단되고요.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앞으로는 입원 병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우리나라도 이제 종식을 선언했지만 완화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고시해서 개정하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온전한 일상 회복은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언제 멈추고 또 얼마나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우회전 일시 정지. 기자가 간다에서 경찰관과 함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요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칫 잘못했다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각기 다른 정보와 다른 해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단속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위반 차량이 나옵니다. 대부분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회전하실 때 차량 전방 신호등 적색이면 우회전하실 때 여기 정지선 앞에서 차량 바퀴를 완전히 일시 정지하셨다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일시 정지 위반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0 될 때까지.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위반 차량만 50여 대. 이 중 경찰에 적발된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보면 직전은 조심하세요. 쏟아지는 무늬와 무더기 위반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 속에 문화정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네, 그럼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경찰관과 동행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조금 이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저기 이제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횡단보도가 2개인 경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차량 신호등이 적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좌우로 지금 보시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또 여기서도 일시 정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서행이 가능한 건가요? 서행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횡단보도 녹색불이 바뀌었다 싶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으면은 또 다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지 않으려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추고, 2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지역 곳곳에선 우회전 보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5만 6천여 건. 이 중 40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5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3일에 1명씩 숨지는 현실입니다. 운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의 상승률이 10% 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 또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이만하면 좀 다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간의 식료품 관련해서 식용유, 밀가루 등의 이른바 원재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게 이제는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 그러니까 가공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번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외식 품목 10개 중 3개 이상이 1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품목을 보면은 칼국수, 떡볶이, 짜장면, 짬뽕, 피자 등등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밀가루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그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품목이 오른 거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중단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소가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일단 이게 물가를 잡겠다고 무작정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지난 1년 동안 1.5%에서 3.5%까지 2배 넘게 뛰었어요. 이걸 단순 계산만 해도 그 한 달에 이자를 150만 원 내던 가게는 지금 350만 원씩을 내고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단순히 금리를 올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은 가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범직한 정책이 바우처 등을 지급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 주머니 물가를 줄여주는 건데요. 정부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조금 선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곧 여름이라서 냉방기 사용이 잦아지게 되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곧 전기요금 인상안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죠? 사실 전기요금 인상을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로 논의되는 게 한전 적자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는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전기 안 쓰고는 살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정부는 비용을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물가 높고 경기 없는 때에 굳이 올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경기 좀 나아지고 물가가 잡힌 때에 그 비용을 전가시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은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해도 하반기에 경제 반등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 상저하고의 가능성 여전하다고 보시나요? 네, 경기는 경제 활동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나아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경제 활동의 상태,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상태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뭐 투자도 활발해지고 고용 상태도 개선되고 그래서 소비도 살아나고 생산도 활발해지고 그러면 상저하고라고 하면 여기서 하고는 먼 미래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좀 나아진다는 건데 근데 지금 벌써 올해 중반기예요. 지금 중반기인 지금 시점에서 따져보면은 하반기에 이것들이 개선될 재료들이 있는가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둔화될 재료들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상저하저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북촌 공공한옥 주간을 운영합니다. 북촌 문화센터를 포함한 서울 공공한옥 15곳에서 강연, 체험, 전시 공연 등 20여 종의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부 프로그램은 서울 한옥 포털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프로그램 외에도 북촌 문화센터 SNS 등을 통해 가로 세로 낱말 퀴즈와 스탬프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